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 지수가 올라도 사실은 체감 온도는 그다지 좀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시장의 특징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아침에도 좀 체감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체감지수는 좋지 못합니다. 특히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3월달 들어서 계속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인데요. 글로벌 시장이 일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단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어제부터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하락을 했다기보다 꼭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하락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 경기 민감 섹터주들 좀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정 부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도 임상 돌입에 따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선조정을 받았던 호텔신라도 다시 7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일정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좀 건자재 섹터들이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보합권과 약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KCC, LG하우시스, 한샘 모두 일단 상승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는 어제 선전을 보였던 은행주들과 금융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삼성그룹주들의 좀 흐름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일정 부분 좀 시장에서 좀 강세를 SK와 함께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정 부분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왜곡되는 지수의 영향, 코덱스 컴바인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민감주들의 조정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별 등락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뭐니 해도 SK의 장 초반에 강세가 단연 돋보입니다. 장중에는 한 12% 오르다가 현재는 윗꼬리 달고 음봉을 만들고 있어서 오늘 초반에 좀 흥분 국면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지금 오늘 SK 바이오팜의 간질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예정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FDA 약효 인정 소식 다 전해지고 앞으로 좀 판매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SK도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정도 20에서 이탈하면서 저도 사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급반등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라면 오늘 고점대 약간 26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갭 상승한 만큼 26만 원 부근의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인식하시고요. 하방으로는 약 한 24만 원 부근 이 정도의 오늘 지지력을 좀 더 확인해 주시는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장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좀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26만 원 저항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의 오늘 흐름이 뭔가 제약 바이오 쪽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건 아닌가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오가 꾸준히 또 신고가 랠리 이어갑니다.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나왔고 바이오니아라고 다소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지카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14,000원대 저항받으면서 장 초반 급등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물러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한 12,000원대 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디오도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이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 디오 쪽으로 많이 이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디오도 디오 나비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사실 디오도 상당히 제가 관심 많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사실 전년에 7,000원, 8,000원대 할 때 상당히 관심 많았었는데 너무 안 움직여서 저도 중간에 좀 포기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어느덧 4만 원대 올라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계속적으로 임플란트 시장에 긍정
긍정적인 부분들 주가에 영향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면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39,00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시세를 계속 누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거래량을 보면은 현재 한 8,700주 정도 거래량의 상한가,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을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 정말 상장폐기 위기까지 몰렸던 종목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감자하고 재상장한 이후에 물량이 좀 잠기면서 유통 물량 주식수가 전체적으로 한 20여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뉴스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매수가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한 2주 안에 한 400% 올랐으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이 종목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 좀 눈으로만 보시고 좀 투자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보유하신 분들이 들으면 뭔 소리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까지는 좀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코데스 컴바인 하나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먼저 기아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 선을 이탈하는 흐름, 그동안에 이 환율 동향하고 자동차는 좀 묶어서 보자 얘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오늘 기아차의 약세도 좀 최근에 그런 흐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현대기아차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1,200원 대에서 다시 밀려 들어오면서 지금 1,1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190원대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환율의 영향 안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신다라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일정 부분 박스 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기아차 어제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난감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현재 21선 이탈한 상태죠. 일단 살짝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종가 수준이 현재가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 48,000원 언저리엔 좀 가 있어 주어야지만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주들을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지금 어려운 시점이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수준만 벗어나지 않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46,000원 정도가 저점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이탈하는지 여부만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도 그런 패턴에 좀 맞춰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수 자체와 좀 연동성을 발휘한다라면은 환율의 영향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자동차 섹터는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한 1% 정도 조정받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현재 구간에서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좀 정유화학주 섹터주들은 그동안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리딩해 왔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종목별로는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오늘도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주 섹터에서 그동안 좀 강세를 유지해 왔던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의 조정은 그닥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폭 조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가의 등락에도 바닥권에서 정유주들은 크게 연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흐름을 이어왔고 일단 정제 마진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하는 흐름 유가가 약하면 약한 대로 비싼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들한테 그닥 지금 현재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좀 움직여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유주들 역시 지수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실질적으로 1980을 뚫고 2000선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느냐가 정유를 비롯한 다른 화학주들과 다른 경기 민감 섹터주들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선물의 흐름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민감주 섹터들 그동안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지수가 강하게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민감주들은 일단 보유하실 수 있는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들이 어제 대표적으로 강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KB금융 한 1% 정도 조정받지만 역시나 그 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숨고르기로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B금융이라든지 뭐 저평가대에서는 하나금융과 다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항대에 지금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약 한 33,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뭐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한 31,000원대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보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금융주들도 그동안의 모든 악재들이 주가의 고스란히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뭐 22,000원대 초반 이렇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금융주들은 길게 본다라면은 더 이상 크게 나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바닥권 이탈만 안 한다라면 일정 구간 안에서 눌림목이 나오면 수급 챙겨 보시면서 좀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금융주들은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좀 더 따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